안녕하세요. 시처럼 살자의 작가 유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원 지역 문학을 선도하고 계시는 정춘근 시인의 반국 노래자랑이라는 시집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사실 이분의 시는 서정적이라기보다는요, 리얼리즘 문학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시집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 우리나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제가 이 시점에 남녀 간의 사랑을 소재로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려야 할지, 아니면 들녘을 바라보면서 자연의 경이로움의 탄성을 자아내는 그런 심상이 느껴지는 시를 소개해 드려야 맞는 건지 참으로 착잡한 심정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마침 뉴스에 일본 관광을 취소하고 그 환불금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성금으로 기꺼이 내놓은 젊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작은 실천이 제 가슴으로 기분 좋은 바람으로 훅하니 들어왔습니다. 사실 글 쓰는 사람이 아름다운 강산을 보면서 꽃잎 같은 시어들이 떠올라야 하는데 온통 붉은 흙먼지로 뒤집어 쓴 외구의 침략에 짓밟혀 울부짖는 그런 사냐로 보이니 그야말로 글이 이슬처럼 맑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분노하는 제 글과 조우하게 되니까 당황스럽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갑자기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가 떠오르는데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네. 저의 지극히도 개인적인 소원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꽃처럼 그런 향기로운 글을 쓰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는 평화가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바라봅니다. 지금은 사실 총성 없는 21세기형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는 셈인데요. 아마 보이지 않는 어느 곳에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벌써부터 피를 흘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초딩 같은 표현을 빌리자면 아무도 다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열심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제발 가만히 좀 냅둬 주세요 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일본에도 착한 분들이 많다는 거 압니다. 그분들이 이번 일로 입을 상처들을 생각하면 그 또한 가슴이 너무 아파요. 하지만 이렇게 자꾸 평화를 흔들어대는 몇몇 분들이 그저 참 미울 뿐입니다. 네, 첫 번째로 감상하실 시는요, 페이지 14페이지의 백마고지 역에서입니다. 배경 음악으로는요, 이루마의 It's Your Day 감상하시겠습니다. 철길처럼 마주보는 우리 팽팽한 기다림의 종착역은 어디쯤일까? 방금 지상의 마지막 역에 내린 백발 할머니가 절벽 같은 철길 끝에서 지평선 너머 세상을 까치발로 넘겨다 본다. 슬쩍 눈물을 닦는 할머니 손가락에 왜 가락지. 이제는 다 닳아 끊어질 것 같은데 쌍가락지를 다시 끼워줄 그날은 아직
멀었는지 무심한 포소리만 녹슨 철조망 흔든다. 그래도 촉촉한 눈길이 끝나는 곳에서 뒷짐을 진 할아버지가 백마고지역을 바라보고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그 백마고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북서쪽으로 약 12km 지점에 있는 해발 395m의 고지인데요. 6.25 전쟁 때 국군하고 중공군이 이 고지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이에요. 심한 폭격으로 산등성이가 허옇게 벗겨져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은 마치 백마가 흰 말이 쓰러져 누운 듯한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백마고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 전투를 기념해서 백마고지 정상에 기념관과 전적비, 호국 영령 충원비가 건립되어 있어요. 혹시 이곳 철원에 오시게 되면 꼭 한번 방문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감상하실 시는요, 페이지 60페이지 벽시 고르는 아침이고요. 배경 음악으로는요, 이루마의 River Flows in You 입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소금을 풀어 벽시를 담그는 모습을 봅니다. 쭉정이들은 가라앉고 알맹이들이 둥둥 뜨는 신기한 모습을 자꾸만 바라봅니다. 벽시를 건져낸 그 소금물에는 일렁이는 봄바람, 옥빛 하늘과 구름, 농부 모습이 둥둥둥 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몸을 담그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인의 말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날 때마다 옛날 노동당사 앞에 있는 소위산에 오른다. 최근까지 미군의 레이더 기지였던 산 정상에서는 상어 이태준 선생이 태어난 곳이 보이고 평강고원 지평선이 아련하다. 그리고 비무장지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아직 이 땅에는 비무장지대를 뛰어넘을 논리가 없지만 황해도 아버지와 평안도 곽산 어머니의 아들인 나는 언젠가 찾아올 그날을 기다리며 분단을 글로 쓸 수밖에 없다. 조심스럽게 네 번째 시집을 세상에 내놓는다. 네, 이 정충근 시인은요, 그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나셨어요.
1999년 실천문학 보모의 쥐레꽃 등 그 세 편을 발표하시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시집으로는 쥐레꽃, 수류탄 고기잡이가 있고요. 북한 사투리 장시집으로 또 황해가 있습니다. 현재 철원 도서관 문예창작 강사로 재직하시면서 또 마을 회관에서 문맹 노인분들께 한글 교육 봉사를 하고 계세요. 이 정춘근 시인의 소원도 남북한의 완전한 자주 통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철원 출신의 시인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상어 이태준 시인에 대한 애착을 접해보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각 지역의 뛰어난 작가분들에 대한 대우와 보존을 어떻게 후세의 작가들이 그 명맥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우리들 같은 작가들에게 많은 반성과 함께 새로운 각오를 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감상하실 분은요, 이분의 시는요, 페이지 64페이지 물고기 화석이고요. 배경 음악으로는요, 이루마의 Kiss the Rain 감상하시겠습니다. 돌 속에 숨어 있었네. 보름이면 공사장에서 오시던 아버지 바쁜 손에 펄떡이던 고등어, 생선 굽는 저녁, 새끼고래 등짝만한 초가 위에 물고기 별자리 비늘을 털고 있었네. 새벽 은하수에서 등푸른 고기를 잡던 내 꿈결을 한참이나 들여다보고 공사장으로 가시던 아버지. 물고기 화석 비린내에 울컥 생목이 돋네. 아버지 냄새 가시처럼 목에 걸리네. 사실 이 시집에는 당국 노래자랑이라는 시가 실려 있어요. 국민 MC인 송해 할아버지의 전국 노래자랑이 조선 팔도 반만 빙빙 돌았기 때문에 완전한 전국 노래자랑이 아니라 반국 노래자랑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시인의 뜻이 반영되어진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가끔 집에서 이런 진담 같은 농담을 하고는 하는데요. 환갑 때는 북한 옥류관에서 냉면을 먹자고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평화통일이 돼서 북한 주민들도 배고픔에서 벗어나고 우리도 그동안 갈 수 없었던 한반도 반쪽 땅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국력도 중국이나 미국 또 일본 같은 열강들이 함부로 우리를 대할 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너무 속상합니다. 요즘 같으면 하늘나라에 계신 이순신 장군이시나 또 안중근 같은 윤봉길 의사 그런 분들이 얼마나 울분을 터뜨리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쟤네는 아직도 우리 후손들까지 괴롭히고 있냐고 하시면서요.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 술 한잔 생각나지 않으세요? 네. 저는 술을 이제 먹지 않지만 이럴 땐 네, 진짜 다시 한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네 번째로 감상하실 시입니다. 페이지 85페이지 더덕술입니다. 배경 음악으로는요, 이루마의 Love Me. 눈을 감으시고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낡은 책, 묵은 시들이 향기로운 책장에서 검붉게 익는 더덕술. 코르크 마개를 열어 꽃향기 풀 내음 산냄새. 더덕 캐오던 할머니 몸 냄새를 맡는다. 병 속을 빠져나와 넝쿨처럼 몸을 휘감는 뻐꾸기 노랫소리. 넘쳐나오는 산 안개로 자욱한 집안. 빈 암자 마냥 적막하다. 더덕 술잔에 담긴 이름 없는 산 속에서 나는 길을 잃었다. 얼마 전에 저희도 더덕을 산에서 이제 캐온 덕분에 산향을 깊게 맛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땅도 사실은 35년간 바다 건너 있는 분들에게 빼앗겼다가 되찾아온 땅이죠. 또 갑자기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시가 떠오릅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네, 저는 요즘 시를 빼앗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의 대표적인 시가 사실은 쥐레꽃이라는 시인데요. 물론 이 시집에는 실려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분의 대표적인 시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뢰꽃 감상하시겠습니다. 배경 음악으로는요, 이루마의 When the Love Falls. 월화리를 지나 대마리 가는 길, 철조망 쥐레밭에서는 가을 꽃이 피고 있다. 지천으로 흔한 지뢰를 지그시 밟고 제 이념에 맞는 얼굴로 피고 지는 이름 없는 꽃. 꺾으면 발 밑에 뇌관이 일시에 터져 화약 냄새를 풍길 것 같은 꽃들. 저 꽃의 씨앗들은 어떤 지뢰 위에서 뿌리 내리고 가시철망에 찢긴 가슴으로 꽃을 피워야 하는 걸까? 흘낏 스쳐가는 병사들 몸에서도
꽃 냄새가 난다. 이 시는 노동당사 입구에 돌판으로 새겨져 있어요. 철원읍 관전리에 있는 이 옛 조선 노동당사는요, 1946년 초에 북한 땅이었을 때 3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졌는데요. 6.25 전쟁 전까지 북한의 노동당사로 이용이 된 건물이에요. 6.25 전쟁의 참사로 검게 그을린 건물의 그 앞뒤에는 포탄과 총탄 자국이 촘촘한데요. 현재는 등록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도 철원에 오시게 되면 혹시 여러분들 꼭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정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겁도 많은데, 네,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그 자체에, 네, 공황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보수니 진보니 뭐 그런 거 잘 진짜 모릅니다. 사실 관심도 없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원래 정말 자꾸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세상과 단절하고 산으로 들어가서 드문불출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제 하나의 꿈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제 카카오 스토리에 보이콧 재팬에 동참하는 글을 한번 올렸다가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기도 했지만 어떤 한 분의 장문의 꾸지람도 좀 들었습니다. 생각 좀 하며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 되게 상처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라고. 한 며칠 그 댓글 때문에 끙끙 앓았는데 그러고 보니 아직도 못 잊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하긴 뭐 그래요. 너무 감정적인 대처도 좋은 건 아니라는 그 말씀. 우리가 아직은 일본에 기술적으로 많이 뒤처져 있으므로 지금은 잠시 시간을 버는 동안만큼은 이성적으로 잘 푸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네, 그런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부분은 나란 일 하시는 분들께 맡기고 우리 같은 민초들은 이 분노 그대로를 아나무인인 그런 소수의 그들에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도 싶어요. 저는 윤동주 시인처럼 눈물로 참회록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피천득 선생님의 그 마지막 강연에서 하신 말씀, 나는 적극적인 친일을 하지도 않았지만 적극적인 항일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숨어 있기도 했고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가장 미안한 점이에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네,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세요. 저는 적어도 우리가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그런 사과를 하는 선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깊은 밤 항상 지쳤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제 방송의 주 목적이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이 깊은 밤에 잠 못 들게 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쩌면 이것이 다 우리가 한 민족이기 때문에 겪는 고민이고
또 벌어지는 논쟁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밤 늦게까지 부족한 저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시처럼 살자의 작가 유연이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